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서 배우는 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면 정수라는 걸 배우는데 정수를 우리가 셋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배우죠. 첫째, 양의 정수하고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요 세 수에 대해서 배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수를 영어로는 인티저라고 하고, 인티저, 독일어는 잘이라고 해요. 잘. 근데 왜 독일어를 갑자기 쓰냐면 수학에서 이 정수를 i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 g를 표시해요. 독일어.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무리수라는 걸 배우는데 무리수가 영어로 irrational number예요. 그래서 이 i와 인티저의 i가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를 i라고 쓰는 대신에 정수를 독일어의 잘이라는 독일어를 이용해서 z라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정수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수를 배우는데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양의 정수는 자연수하고 똑같고 0과 음의 정수는 자연수는 아니지만 정수 속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특히 이 0은 자연수, 즉 양의 정수도 아니고 그리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 0 있죠, 0. 0이라는 수 좀 궁금하지 않나요? 뭐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왜 0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0을 이렇게 분리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0이 0이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지 0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었을 텐데 중학교 딱 올라오니까 0을 저렇게 분리해서 배운다는 거죠. 0이 저렇게 분리가 되나?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아마 자연수는 이 플러스 기호를 생략해서 1, 2, 3 이렇게 나가는 수들인데 0은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근데 0은 자연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배우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딱 올라오면 0을 자연수하고 구별해서 정수로 배우기 때문에, 즉 0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0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0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0이라는 숫자, 0의 기원이에요.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정수 속에 0이 들어있는데 0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수학사적으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은 원래는 처음부터 0이라는 기호를 쓴 게 아니라 처음에 0이 시작되게 된 기원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0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0이라는 숫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0이 나오게 된 우리가 배경적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도 얘기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0은 인도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슈나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약간 종교적 이념이 있는데 수를 쓸 때 우리가 처음에는 0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쓰진 않았다 그랬죠? 즉 공백 영어로 블랭크죠. 공백이나 부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개념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인도에서 수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자 3이라는 수가 있는데 33은 뭐 띄어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쓰는 33과 같은 수죠. 근데 303 지금 말하는 303을 우리가 인도에서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아직 0이 나타나기 전에 0이 숫자로서 지금 현재의 모양을 갖는 이런 모양을 갖는 이 0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띄어쓰기. 처음에는 뭐를 했다고요? 띄어쓰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죠.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뭔가 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띄었으면 여러분 이 속에 블랭크 즉 공백이 몇 칸이 있는지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되면 좀 난감하죠? 그죠? 이게 만약에 무슨 상업적으로 거래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죠. 왜? 우리는 1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죠? 10만원보다는 100만원이 엄청 큰데 100만원이라고 옮기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10만원만 내야 되는데 100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에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470년에서 550년 476년에서 550년 요 기간에서의 인도의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인데 자, 이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이 이름도 좀 어렵네요. 자,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이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0을 바로 쓰지 않고 이 블랭크에다 이 점을 찍었어요. 점. 이렇게 점.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사용했다는 거. 그러면 이런 형태의 수도 뭐 혼동되거나 그러진 않았겠네요. 근데 이 점이라는 수도 많이 쓸 때는 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점이 하나가 지워질 수도 있고 또 점을 또 잘못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그런 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얘도 알콰르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콰르즘. 자, 780년에서 850년.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를 이 점 대신에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0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알카르즘이라는 사람은 대수학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대수학의 아버지.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0을 사용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띄어쓰기 형태로 우리가 요 블랭크 즉 공백의 의미를 갖는
의미에서의 0이 사용되었고 쓰진 않은 거예요. 그냥 공백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바타라는 인도의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가 이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에 이 블랭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점을 사용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카로짐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0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사용했고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집트. 자, 이집트는 상형 문자를 썼거든요.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는 0이라는 수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수의 자릿수, 즉 1, 10, 100, 1000을 나타내는 그 상형 문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1은 이렇게 1이었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생긴 게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100이었어요. 조금 그림이 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꽃 모양 같이 생긴 이렇게 꽃 모양 같이 생긴 이렇게 꽃 모양 같이 생긴 요런 모양이 1000이라는 의미예요. 좀 더 있죠. 1000도 있고 만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값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자, 그러면 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숫자를 우리가 썼는지 잠깐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33 같은 경우는 12세계죠. 12세계. 12세계니까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 요 33은 이렇게 12세계. 그 다음에 1이 3개니까 이렇게 3개. 그럼 이게 33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3이죠. 303이니까 100이 3개야. 100이 3개. 이렇게 100이 이렇게 100 하나, 둘,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3. 그러면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집트에서는 숫자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3003만 볼까요? 3003은 3 같은 경우에는 이 꽃 모양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튤립까지 생겼죠? 모양이 이렇게 둘 이렇게 셋하고 이렇게 세 개를 그리면 이게 바로 3003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는 0이라는 숫자가 필요 없어도 쓸 수는 있었겠네요. 근데 어때요? 좀 불편하죠. 숫자를 쓰는 게. 숫자를 저런 그림을 계속 그렸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쓰는데 훨씬 이거보다 더 복잡한 숫자가 있다고 하면 저 그림이 너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때 편리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더 간단하게 기호화되고 편리하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을 이용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썼다가 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숫자를 쓸 수 있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인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0세기경에 인도로 넘어가게 돼요. 0이라는 숫자가 10세기경에 유럽으로 넘어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파가 되겠죠?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0이. 근데 이때 그 유럽은요, 6세기에서 11세기까지는
수학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학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용 수학, 즉 그냥 실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돈을 뭐 서로 이렇게 교환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필요한 어떤 숫자들의 개념,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으로만 사용되면 되지 이게 무슨 학문으로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학문으로서 수학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유럽에 전달되게 되면서 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저 0이 왜 필요하지? 0이 뭐 우리가 보면 0이 특별히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피보나치. 자, 근데 이 사람이 1170년 그리고 1250년 요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요때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수학자예요. 이탈리아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1202년에 삼반서라는 책을 하나 발표해요. 삼반서라는 책을 하나 발표해요. 1202년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인도와 아라비아 숫자에 관한 유럽 최초의 연구소예요. 왜냐면 인도나 아라비아에는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공부해보고 싶고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이 삼반서라는 책을 이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아라비아 등 각국을 여행하면서 발견된 수학을 유럽인들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때 여기서 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0이라는 숫자. 자,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라비아 숫자 98765432과 0을 사용하면 우리가 쓰지 못할 수가 없다. 모든 수를 다 쓸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삼반서에서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0이라는 수가 그만큼 좀 편리하고 우리 수학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수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유럽에서는 이때입니다. 보면 벌써 굉장히 그래도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 0이라는 수가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0이 처음에는 그 인도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슈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0이라는 수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띄어쓰기 형태, 공백 형태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공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대수학의 아버지인 알카로짐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수학자가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0이라는 수가 정착이 되고 이게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나 이런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때 처음에는 환대를 받지 못하다가 즉 0이라는 수가 인정되지 못하다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수학자에 의해서 발표된 삼반서라는
1202년에 발표된 책에 0이라는 수가 소개되면서 우리가 수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수를 표시하는데 아주 편리한 수라는 것이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0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뭐였죠? 0이라는 숫자는 처음에는 뭐였냐? 빈자리, 즉 비어있는 수였어요. 비어있는 수. 그랬다가 두 번째는 그냥 어떤 또 의미를 가졌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도 갖게 됐죠. 0이라는 수는 이런 형태에서는 비어있는 수지만 0이라는 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0이라는 수가 생기면서 시작점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 시작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때 0이라는 점이 이 자연수, 즉 양의 정수의 시작점,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수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발표되고 발견되면서부터 이 0이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기준점까지도 가능해진 거죠.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의 정수, 왼쪽은 음의 정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0이라는 수가 처음에는 빈자리, 비어있는 수를 의미하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기준점이 되기도 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즉 0이라는 숫자가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정수라는 걸 배우면서 0이라는 수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이 지금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라는 이 수의 즉 정수를 배우는 시작점이에요. 오늘 이 수업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의 정수, 즉 음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음수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 강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면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에 대한 개념만 잘 잡히면 우리가 새로운 수를 접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수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